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이거였죠. 반도체 주식들이 폭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거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또 다음 차례는 한국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주식도 관련해서 아마 뉴스들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미국 정부가 갑자기 또 반도체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그것도 고성능 AI용 최첨단 반도체 앞으로 수출하지 마라. 규제를 발표해가지고 폭락했죠. 주간 수익률 보시면 지난주 기준입니다. 한 주 기준으로 가장 영향이 컸던 엔비디아가 16%. 더 빠질 게 있나 싶었는데 16%를 한 주에 빼버렸고요. 그 다음으로 영향이 있는 고성능 반도체를 만드는 AMD라는 회사도 12% 빠져버렸습니다. 고점에서 60%, 50% 반토막이 넘게 나 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다른 반도체 주식들도 덩달아서 쭈루룩 골고루 빠졌습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엔비디아 3년 주가 차트인데요. 6월 저점을 먼저 이탈했습니다. 참 아쉽고요. 이 6월 저점을 이탈했다는 건 기술적으로는 좋지 않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심리가 그만큼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심리가 엄청나게 시장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참고로 월가에서 엔비디아의 숏을 지금 엄청 많이 걸어놨어요. 숏을 걸었다는 게 하락 베팅을 했다는 거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는 걸 핑계 삼아서 더 많이 하락시켜서 폭락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희생양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엔비디아가 지금 대표적으로. 일단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전체 매출의 약 3분의 1 대부분 반도체 주식들은 중국에 파는 게 20-30% 됩니다. 엔비디아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게 젠슨 황이 2020년에 공개한 최첨단 반도체입니다. 그래픽 카드인데요. 요게 A100이라는 건데 사실상 중국의 판매 금지 통보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매출이 얼만데 작지 않은데 요거만 못 팔게 하는 게 아니고 부수적으로 다 연결된 반도체들도 못 파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 반도체가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었는데 테슬라가 슈퍼컴퓨터를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2주 전에 한번 영상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거기에도 들어간 반도체입니다. A100 보이시죠? 이 테슬라 슈퍼컴퓨터에 엔비디아 반도체 A100이 7,000개가 넘게 들어갔다면서 자랑까지 올렸던 사진이었는데 그 정도로 현 시점에서는 정말 최첨단 고성능 초고성능 반도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에 준다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규제를 때려버린 거고 거기다가 그 다음 차세대 반도체가 H100이라 그래서 올해 초에 또 공개한 겁니다. 이 반도체가 세계 AI의 엔진으로 쓰일 거라면서 엄청나게 젠슨 황이 H100을 밀었는데 이거 지금 발표만 해놓고 아직 대량 생산도 하기 전이거든요. 지금 연구 개발하느라 얼마나 돈을 많이 썼을 텐데 이거 미국이 당장 팔지 말라 그러면은 사실상 엄청난 손해잖아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좀 우려를 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단순히 요거만 팔지 마세요가 아니고 미국 상무부가 이 정도 성능 되는 혹은 차세대 더 좋은 성능으로 나오는 모든 반도체를 다 중국에 팔 때 허가받고 내보내라. 근데 허가받으란 말이 사실상 내보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들리니까 우려를 한 거죠. 큰일 났다 엔비디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일단은 엔비디아가 항의를 해서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해줬냐면은 일단 당장 지금 팔고 있는 A100이라는 최첨단 반도체는 내년까지는 팔아. 오케이. 내년 3월 1일까지는 허용할게. 대신 중국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미국 고객사한테만 파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중국한테 팔지 말라는 얘기고 H100이라고 하는 더 최첨단 반도체는 아직 대량 생산 안 들어갔으니까 9월 1일까지 내년 9월 1일까지 1년 동안 중국 홍콩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개발해 라는 얘기는 이거 지나면 공장 빼라는 거거든요. 방 빼라. 라고 이제 엔비디아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실상 탈중국을 지시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하는 거죠. 점점 이렇게 구체화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번 건 자체가 아니라 크게 길게 보고 또 우려를 조정 핑계로 더 삼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AMD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한테 도전장을 내민다고 했던 최첨단 반도체 MI250 요거 작년 말에 발표했거든요. 발표해서 이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팔지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AMD 입장에서도. 근데 그나마 엔비디아보다는 비중이 작아서 덜 빠진 건데 같이 50% 그래도 AMD는 6월 저점을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그렇다는 얘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지금 업황도 안 좋은데 이렇게 조정 핑계까지 막 쏟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가 이런 의도라는 거죠. 결국은 중국 AI 때리는 거다. 우리 사실 이거 몰랐던 얘기는 아닌데 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니까 이거 심각하다. 제대로 칼 빼든 거 아니냐. 여태까지는 말로만 하더니 진짜로 칼 빼들어서 말 그대로 중국 AI 개발 야망을 원천 차단하는 거 아니냐. 이게 제가 느끼기에도 중국의 반도체를 고립시키려는 것 같아요. 이제 팔지 못하게 해서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이미 기술 패권 전쟁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특정 기업을 지목해서 거래하지 말라고만 했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국 화웨이한테 팔지 마. 중국의 인공지능 CCTV 최첨단 기업인 하이크비전 위험하니까 팔지 마. 거기 팔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번엔 아예 제품을 찍어가지고 포괄적으로 이 정도 성능 되는 반도체는 아예 팔지 마라고 해서 지금 과거의 거래 금지보다 더 광범위하고 파장 효과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진짜로 실현이 되면 중국 입장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죠. 당장 빅테크,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애들 데이터 센터 못 만들고요. 고성능 인공지능, 음성 인식, 영상 분석 이런 거 못 하겠죠. 아니면 따라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체 반도체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소 기술력 타격을 입고 중국 군사 기술력. 그러니까 상무부는 명분은 군사 기술력입니다. 군사 안보입니다. 전 진짜 이거 대만 사이에 둔 중국과 미국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군사 기술력도 타격을 주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위성에서 분석하는 것도 다 고성능 AI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타격을 입을 거고 방대한 데이터 분석이나 암호화, 핵무기, 미사일 방어 이런 것도 다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요거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의도는 그렇다. 요거고 거기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다음 차례는 한국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이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도 극단적인 얘기인 거 아는데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하나씩 포위망을 좁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자기네들 자체 기업들, 미국 기업들한테 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했듯이 대만, 한국한테도 반도체 주지 마라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점의 차이고 정도의 차이일 뿐 중국을 지금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펴고 있으니까 중국 포위 작전, 일명 피말려 죽이기 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반도체 만드는 거 하면 대만과 한국이 전 세계 80%, 오죽하면 대만은 중국이 공격해오면 공장 끄겠다고 협박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대만과 한국을 미국이 자기 편으로 포섭하는 칩포 동맹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차례는 한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또 있습니다. 뭐 이러면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은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중국에도 공장이 많은데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지금 난리잖아요. 한국산 전기차는 또 미국 공장 없으면 피해본다 이러면서 항의도 하고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중간에 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칩포 동맹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설계, 장비 이런 최첨단 기술 이런 것들 가지고 있고 한국, 대만은 위탁 생산, 삼성, 하이닉스, 생산 공장 대만, TSMC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일본도 동맹, 반도체 소재 장비, 도시바, 도쿄 일렉트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칩포 동맹을 맺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례차례로 좁혀오는 거 아니냐. 일단 미국 기업부터 조지고 한국, 대만으로도 협박을 해오는 거 아니냐. 협박 아닌 협박이죠. 사실상 너네 중국하고 손잡지 마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좁혀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또 커지면서 반도체 전반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불과 2주 전에 미국이 이번에 엔비디아, AMD를 수출 제한을 걸기 전에 이미 수출 제한은 걸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2주 전에 반도체 설계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미국 기업들이 있는데 시놉시스라는 기업하고 케이던스라는 기업 그리고 물론 유럽이지만 지멘스 이렇게 해서 무려 이 상위 3사가 점유율이 독과점이죠. 미국 반도체 설계 이쪽 소프트웨어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여기도 수출 제한을 걸었어요 이미. 근데 웃긴 게 이때는 주식이 안 빠졌어요. 이때는 베어마켓 랠리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2주 동안 반등할 때.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갈 때는 이런 기사들이 별로 영향을 안 미치다가 꼭 빠질 때는 저렇게 조정 핑계로 더 크게 빠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기사들 똑같이 났는데 얘네들이 중국에 파는 점유율이 무려 77%. 그러니까 얘네가 없으면 중국은 반도체 설계를 거의 못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치명적인데 이때만 해도 반도체 주식 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뉴스는 또 갖다 붙이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다. 생각이 다르신 분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 들고 여기 보시면 제가 리스트에 넣어놨던 기업들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보면 별로 빠져있지도 않아요. 한 13%, 15%? 그때도 이 기사 나고 올랐어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뉴스는 되게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주식은 올랐고 막 그랬는데 시놉시스, 케이던스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 관련 기업은 수출 제한을 걸어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참 웃긴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엔비디아, AMD 발 폭락은 또 일어났고 거기다가 그로부터 2주 전 9월 1일은 엔비디아, 8월 15일은 설계 기업, 그로부터 2주 전은 8월 1일 2주 단위로 지금 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8월 1일에는 장비주들을 수출을 금지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2주마다 그냥 차례대로 쪼이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들 중국에 주지 마. 최신 반도체 장비 안 주면 반도체 못 만들 거 아니야. 중국에 있는 기업들 그렇게 숨통을 쪼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반도체 독과점하고 있는 4개 얘네들 4개 기업들 없으면 사실상 중국도 최신 반도체 못 만들죠. 이건 8월 1일 숨통을 조여놨고 8월 15일 숨통을 조였고 9월 1일 숨통을 조인 겁니다. 그래서 2주 간격으로 지금 전방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AMD만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다. 다 때리고 있습니다. 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싹 다 유럽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제가 보면서 물론 제가 너무 가볍게 보는 걸 수 있지만 미중 갈등을 핑계를 이용한 주가 추가 조정 이슈가 아닌가 싶고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많은데 중장기적으로는 뭐 말 그대로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반도체 없으면은 미국도 중국도 안 된다고 할 정도의 엄청나게 기술력이 좋다라는
있다라는 얘기니까 특히나 엔비디아, AMD 이런 기업들은 기술력을 인증해 준 게 아닌가, 국가가 바이든이 직접 인증해 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아닌가 싶은데, 반도체뿐만 아니고요. 지난주에도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 항공 우주 기업들을 또 제재했어요. 그러니까 뉴스가 이렇게 안 나올 뿐이지 찾아보면은 그냥 매주 발표를 할 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항천과기라 그래서 미국으로 치면 나사입니다, 나사. 지금 우주 패권도 경쟁이잖아요. 중국에서도 미사일 만들고 우주 로켓 만들고 하는 게 항천과기라고 있는데, 이런 항공 우주 기업들에도 대규모로 때렸어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상무부에서 자꾸 얘네들이 미국 부품을 사간다, 그 기술 안보랑 영향이 있다, 그래서 반도체 못 팔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기사는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중 갈등은 거의 상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긍정적인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시면, 물론 이게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미국이 맨날 이렇게 제재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 몇 달 뒤나 1년 뒤에 보면은 전혀 말과 다른 기사들이 나와요. 보시면 올해 6월 달에도 미국이 중국이 인권 탄압을 해서 만든 물품은 금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수입은 잘 되고 있다라는 기사예요. 이번 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중국이 통계를 조작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만들어가지고 중국이 우회해서 다른 나라 통해서든 어쨌든 들어온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도 필요하니까 다 받는 거 아니냐, 통제 말로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고, 심지어 더 직접적인 얘기로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상무부 있잖아요. 미국 상무부가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특집 보도를 내렸는데 사실상 수출 다 허가해줬다, 규제 유명무실하다, 이 기사가 지지난주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방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엔비디아, AMD 규제, 반도체 장비 규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항공 우주 기업들 수출 규제 이런 것도 사실상 다 통과. 그러니까 중국 수출하는 것 중에 94%에 허가해줬대요. 그러니까 이러면 상무부가 이걸 뭐라고 해명하냐면, 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그게 좀 어렵다, 내가 통제하는 게. 그러니까 규제를 때리긴 때리는데 이런저런 변명과 예외 조항을 둬가지고 다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니지 않을까, 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하면 다 판다, 미국 기업들을 다 우회해서 하는 방법을 찾더라,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자기네들만 규제하면 중국이 다른 나라 반도체를 구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 반발도 심하대요, 미국 상무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함부로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거기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형인 러시아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러시아 물품을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막 제재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필요하니까 다 수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총알도 수입해야 되고, 특히 러시아가 알루미늄, 뭐 방사성 원자재 물질 이런 거 많거든요. 지금 미국이 그거 필요하니까 다 사들이는 겁니다. 비중이 작은 거는 맞고, 심지어 이 제재한 물품조차도 우회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래요. 돌려서 들어온다는 거죠. 러시아에서 출발해서 다른 나라로 갔다가 들어오면 러시아산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지금 돌려서 눈속임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에 또 애플이 대놓고 이런 걸 발표했죠.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와 협업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상무부가 규제한 거랑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애플은 중국한테 아이폰 14 다음 주에 발표되거든요. 최신 아이폰 모델에 중국 메모리 반도체를 넣겠다고 계약 발표까지 한 거예요. 심지어 이 YMTC라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SK 하이닉스의 경쟁사기도 하지만 사실상 중국 정부가 소유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대중 수출 규제한다더니 정작 엄청나게 끈끈하게 협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사 제목 보시면 애플의 역행으로 우스워진 미국의 치포 동맹.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 고립시키겠다 그랬는데 정작 전 세계 1등 제일 잘 나가는 애플은 신제품 메모리 공급업체를 중국으로 택했다. 중국에 물론 물건 팔아야 되니까 그런 거겠죠. 애플도 중국 매출이 3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객을 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그런 발언과 이슈도 있지만 기업들은 결국은 이렇게 협업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 또 살 길을 찾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시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가 나오는 것 같고, 증시가 좋을 때, 업황이 좋을 때는 악재가 나와도 무시하고 올라가는 게 또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업황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시티그룹이라 그래서 반도체 겨울 온다라고 막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나마 이번 주에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3분기까지 좀 빠지다가 저점 찍을 수도 있다. 그래서 9, 10월 반도체 가격이나 반도체 장비가 저점 찍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비관론자들이었거든요. 시티도 비관론이었는데 그 최비관론자가 이렇게 3분기에 한번 더 떨어지면 저점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조금 입장이 변하고 있는 게 흥미로워서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하더니 약간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많이 빠지긴 한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많이 빠지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호재성 기사들이 나오면서 막 올라가기도 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지금은 정말 비관론적인 얘기밖에 없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단기로는 확실히 지금 증시 워낙 안 좋으니까 조정 핑계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장기로는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엔비디아, AMD 다시 한번 공부해봤지만 정말 기술이 있다는 걸 미국이
인증해준 꼴이니까 대놓고 대장이 엔비디아라는 걸 인증해준 거잖아요. 너네들 기술력이 너무 좋으니까 중국한테 주지 마 이런 거니까 그게 보면은 향후에 얼마나 이 산업이 중요한지를 보여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떡은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줍줍을 또 할 기회가 어떻게 올지 추가로 이미 많이 빠졌지만 그래서 단기 주가는 조금 재미없을 것 같은데 역시 중장기로는 뭐 전망은 저는 이상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1등주를 또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1등주나 ETF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반도체는 다들 관심 많으셔가지고 또 댓글에 의견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고할게요. 공부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